오늘 오프라인 하트에게 물어봐 와주신 모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하트예요. 반갑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5월 달에 오프라인 하트에게 물어봐 1편을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오셨던 분들이 좀 계세요. 너무 좋아서 난 또 오고 싶어서 또 신청했다.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마 오늘 잘 듣고 다음 3편에 또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집중해 주시면 좋은 내용 많이 들어가실 것 같고요. 여러분 혹시 근테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득근 들어보셨어요? 네. 헬리니, 헬창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모두 무엇과 관련된 신조어들이죠? 근육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단백질과 근육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나 어떻게 하면 근육 더 가질 수 있을까 궁금하셔서 오늘 오신 거 맞으시죠? 네.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단백질, 근육. 네, 단백질과 근육입니다. 자, 그러면 내 몸에 이 단백질과 근육을 많게 하고 싶은데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사람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이 실력이 약간 좋아진 거예요. 조금 실력이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한번 그렸다고. 자, 사람입니다. 다른 걸로 보이실 수도 있지만 예, 사람이에요. 자, 우리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디 컴포지션, 체성분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눌 때는 지방하고 지방이 아닌 거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지방과 나머지 지방이 아닌 거. 이 지방이 아닌 것을 몸 전체에서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다. 그래서 제지방이라고 해요. 네. 오늘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 풍부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자, 그래서 사람을 크게 내 몸의 성분은 두 개라고 구분을 했을 때는 체지방과 제지방으로 구분을 하고 요것을 좀 더 자세하게 네 가지로 나눌 때에는 수분, 지방, 근육, 무기질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 몸에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요? 물. 맞아요. 수분. 수분이 있고 또 지긋지긋해. 이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꼭 필요한 성분이긴 하지만 좀 많으면 문제가 되는 지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있어요. 근육. 맞아요. 근육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뼈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성분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무기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내 몸의 성분이 어떤 건지는 우리가 알았는데요. 그러면 뭘 먹었을 때 이런 성분으로 바뀌게 될까?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 몸에 에너지를 내게 도와주고 에너지가 돼서 저장이 되는 영양 성분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탄수화물, 지방,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만 써도 알아보시겠죠? 네. 자, 이 탄수화물은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이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될까요? 밥이나 빵이나 떡이나 면이나 네, 맛있는 것들. 근데 우리 세포는요. 밥으로 세포 안에 전달이 될까요? 안 되죠. 빵으로 세포에 전달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소화기관을 거쳐서 소화라는 거를 거치게 되면 결국에는 쪼개어져서 뭘로 바뀌냐면 포도당으로 내 세포는, 내 몸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건 빵을 먹건 면을 먹건 떡을 먹건 결국에 내 몸에서 사용하는 존재의 이름은 뭐다? 포도당이에요. 지방은 뭘로 바뀌냐? 요거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라는 단위로 바뀌어서 사용을 해요. 단백질은 뭘로 바뀌어서 사용을 하냐면 아미노산. 네. 아미노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단백질이 아주 작게 쪼개어진 다른 이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세 가지를 모두 먹었을 때 내 몸을 구성하게 되는데, 여기에 칼로리가 있어요. 이 아이들도 에너지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영양소라고 하는데, 탄수화물은 몇 칼로리? 4칼로리. 네, 우리 역시 1편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지방은 몇 칼로리? 9칼로리. 아유, 잘 기억하고 계세요. 단백질은 4칼로리를 내요. 그러면 내 몸에 저장을 할 때 그람당 이 정도의 칼로리를 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내 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극한의 상황이야. 막 한 3일을 쫄쫄 굶고 언제 또 음식을 먹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극한의 상황을 대비했을 때 어떤 에너지원을 내 몸에 저장해 놓는 게 내 몸으로서는 가장 효율적일까요? 그죠? 왜냐하면 얘가 칼로리를 제일 많이 내니까. 그래서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도 지방은 안 빠져요. 네, 끝까지 남아있어요. 지금 벌써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네. 자, 그리고 뭘 가장 먼저 사용하는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성질이 제일 급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배도 막 빨리 불러요. 근데 또 빨리 꺼져요. 네. 느낌이 오시죠? 이 중에서 에너지원으로 가장 빨리 사용되는 건 뭘까요? 맞아요. 1등으로 사용이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등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게 뭘까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방은 마지막에 고효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극한의 상황을 대비해서 제일 나중에 쓰는 게 지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방은 빼고 싶고 근육은 늘리고 싶은데 내 몸은 반대로 지방은 더 갖고 있고 싶어 하고, 오히려 탄수화물이 고갈되면은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근육은 또 잘못할 경우에는 분해가 잘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내가 먹었을 때 내 몸에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이미지로 한번 형상화 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조립했다가 다시 띄었다가 뭐 로봇도 만들었다가 배도 만들었다가 자동차도 만들었다가 하는 블럭 있죠? 네, 그 블럭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못 그리는 그림을 뭐 큰 블럭도 있고 작은 블럭도 있고 그럴 거예요. 자, 이 블럭을 단백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블럭 덩어리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자, 단백질 식품을 먹으면요, 요 하나하나가 아미노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아미노산이 소화가 돼서 다시 내 몸의 신체 장기, 뇌도 되고요, 근육도 되고요, 피부도 되고요, 각종 내장기관으로 가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블럭이 뭉쳐진 거를 나는 먹지만 소화 과정을 통해서 뭐로 바뀌어서?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서 각 기관으로 다시 가서 내 몸의 단백질 성분으로 되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되나, 뭐가 좋은 단백질인가 등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자, 어떤 단백질이 좋은 단백질이냐면 이 중에서 뭘 갖고 있어야 우리가 좋은 단백질이라고 할까요? 필수 아미노산을 9가지를 골고루 다 가지고 있으면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 몸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거를 다 제공을 해주니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우리가 이 아미노산이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요, 종류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아미노산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필수도 아니고 비필수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준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뭐 비타민도 수용성, 지용성 있고 아미노산도 필수가 있고 비필수가 있고 준필수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라는 말이 붙는 건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내 몸에서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꼭 먹어줘야 돼. 뭘 통해서?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서 먹어줘야 돼. 그래서 필수라는 말이 붙습니다. 한 9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비필수는요. 필수 아니니까 반대로 내 몸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잘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럼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근데 준필수는 요거랑 딱 중간이에요.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만큼 다는 안 만들어져. 그래서 어떨 때는 얘가 부족할 수도 있어. 그래서 가끔은 챙겨 먹어줘야 될 수도 있어. 이런 아미노산이 준필수 아미노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있죠. 이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은 요 필수 아미노산의 조성을 다 갖고 있어야지. 그리고 아미노산 스코어라 그래서 이 단백질 조성마다 85% 이상은 갖고 있어야지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은 거야, 뭐가 안 좋은 거야 막 이렇게 막 따지시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좋은 단백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을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돼? 그걸 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단백질의 권장 섭취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단백질의 권장 섭취량 0에서 5세까지는 한 얼마나 먹어주면 될까요? 15에서 25g. 10대는 한 65g. 얼마까지? 40대까지. 그리고 이제 50대 이상부터는 하루에 한 60g 정도. 이 정도 먹어주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성인이 이 정도 섭취하면은 문제 안 일으키고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권장 섭취량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뭐 질환이 있거나 할 경우엔 조금 덜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단백질 그램으로 얘기를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달걀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달걀 한 개에 달걀은 잘 그렸죠. 달걀 한 개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6g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 다 20대만 오신 거 맞죠? 네. 자, 우리 다 20대니까 65g을 먹어야 되면 하루에 먹어야 되는 계란이 한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11개 정도는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유는 우유 한 200ml 200ml에 단백질이 한 7g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100ml에 한 3.5g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유로만 단백질을 먹는다. 그러면 한 2리터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리고 닭가슴살. 단백질의 대명사잖아요. 닭가슴살은 100g. 한 덩이를 먹었을 때 한 20에서 한 27g? 이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백질을 나는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필요량보다 덜 드시고 계신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요거 다 기억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내 몸무게 몇 킬로그램인지 딱 떠올리세요. 네, 거기에 킬로그램을 딱 빼고 그램을 붙이면 그 정도는 내가 먹어줘야 되는 양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등어구이 100g, 한 손바닥만한 거 하나에 단백질이 몇 g이 있을 것 같으세요?
10g? 네. 17g 정도? 17g에서 한 24g 정도 있습니다. 근데 생선이라 그러면 우리가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생각하는데 4분의 1, 5분의 1밖에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식사로 단백질을 다 먹기에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 보충제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많이 단백질을 섭취하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죠.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백질 종류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동물성과 식물성. 자, 식물성 단백질 식품 뭐가 있을까요? 딱 떠오르시는 거? 콩. 맞아요. 콩으로 만든 두부, 두유 이런 것들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고요.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은 뭐가 있죠? 우유, 달걀, 그리고 고기. 고기는 고기인데 살코기. 그냥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렇게 하시면은 그거는 단백질 공급원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겹살을 100g 먹을 때 지방이 41g이고요. 단백질은 22g입니다. 그러면 이 삼겹살은 과연 지방 공급원일까요? 단백질 공급원일까요? 네. 그래서 살코기를 드셔야지 단백질을 드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단백질 종류에는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이 있고요. 이 중에서도 좀 우리가 더 좋은 건 뭐지? 난 정말 좋은 단백질을 먹고 싶은데 이런 게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있어요. 이 점수화 시켜 놓은 게 있는데 그 점수화 시켜 놓은 거를 영어 약자로도 이렇게 길어요. PDCAAS라고 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백질 소화율 교정 아미노산 점수. 단백질 프로틴, 소화율, 다이제스빌리티, 코렉티드, 아미노 에이시드 스코어. 그래서 단백질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소화도 잘 되고 필수 아미노산도 다 갖고 있고 정말 좋은 단백질의 점수를 매겨보자 라고 해서 매긴 게 있어요. 그래서 만점을 몇 점을 줬냐면 1점을 줬어요. 1점을 준 단백질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콩 중에서 특히나 대두. 그리고 또 1점을 받은, 만점을 받은 식품이 달걀 흰자가 있고요. 또 우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섭취하실 때 대두 단백질, 우유 단백질 혹은 달걀 흰자로 섭취를 하시는 게 소화 흡수도 가장 잘 되고 양질의 단백질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좋은 단백질의 그 기준이 있어요. 아까 아미노산 중에서도 뭘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필수 아미노산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좋은 단백질들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요, 나쁜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나쁜 지방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되고요. 또 가만히 보면 단백질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비타민이나 무기질이나 다른 영양소들도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좋은 영양소들을. 그런 단백질 식품이 좋은 단백질 식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이 부족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손톱이 갈라. 본인의 이제 체험담 위주로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옆에서 봤다. 내 친구가 그러더라. 이런 거 얘기하셔도 됩니다. 살쪄요, 맞아요. 머리카락 푸석푸석하고 잘 빠지고, 또 손톱이 갈라지고, 또 피곤하고 살찌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성장도 잘 안 됩니다. 성장기 아이일 경우에 모두 다 맞는 얘기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호르몬 건강이 무너질 수 있어요. 예,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로도 단백질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또 면역력도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면역세포는 다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손발톱이 갈라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단백질이 부족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면역세포의 단백질이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표면에 있는 그런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에는 단백질이 덜 가게 돼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단백질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서 우리가 살쪄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맞습니다. 왜 살이 찌냐면 이 단백질이 공복감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좋은 영양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프를 제가 4개를 그렸어요. 1번 그래프는 쑥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어요. 요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어떤 거를 주로 먹었을 때? 탄수화물을 주로 먹었을 때. 네. 포만감이 쑥 올라갔다가 쑥 내려가는 거를 얘기하고요. 위에 이거는 포만감. 얼마나 많이 배가 부르냐? 오른쪽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 그래프들 중에서 제일 시간이 길게 가고 포만감도 높은 경우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먹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포만감이 오래 가고 길게 가는 경우는 단백질을 먹었을 때.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평상시에 배가 빨리 고파? 하는 분들도 대부분 뭐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대별로 단백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이들은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뭘 하기 위해서? 성장. 키성장이 잘 되질 않아요. 근육이 잘 받쳐주고 커져야 되죠. 뼈 안에도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키성장을 위해서 단백질 섭취를 잘 해야 된다는 걸 목표로 삼으시면 되겠고요. 우리 청년층 20, 30대에는 단백질을 최고치로 갖고 있기 위해서. 왜냐하면 근육량과 내 몸의 단백질은 정점을 찍은 다음에는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정점을 내가 여기에서 갔느냐, 여기에서 갔느냐, 이걸 20, 30대 때 얼마나 최대치로 올려놓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떨어졌을 때의 결과치가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20, 30대 때에는 최고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중년층 40, 50대가 되면은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갖고 있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단백질을 잘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단백질 섭취 목표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과 근육을 몸에서 많이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리게 되면서 체형에도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남성의 근육량의 변화 그래프인데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근육량이 점점 떨어지는데요. 이때 나이가 몇 살 정도일까요? 남성들이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는 나이. 30대 중에서도 35세예요. 네. 그래서 요 전에 꽉 채워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여성분들은 체지방이 또 겁나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는 몇 살일까요? 40대예요. 45세. 그래서 요 마의 숫자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체지방이 몸에서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지방의 비율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근육의 비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체형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에 진짜 단백질 잘 갖고 있어야 되고 근육 다 더 높게 유지하고 싶고 그런 마음 다 있으시죠? 네. 그럼 근육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게 되는 걸까요? 근육은 어떻게 생기냐면 지금 이제 근육을 그렸어요. 이거 잘 그린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생겼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요게 말씀 안 드려도 요게 뭘까요? 근육이고 요거는 지방이에요.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자, 이거 한 분 혹시 잠깐 나와서 이거 무게 한번 비교해 봐 주실 분 있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한번 들어서 앞에 보여주세요. 요거 한번 들었다가 내려놔 보시고, 자, 요거 한번 들었다가 얘는 가벼워. 네, 너무 가볍고요. 네. 근육은 네. 같은 무게일 것 같은데 엄청 무거워요. 네. 아유, 정답을 말씀하시면 어떡해. 자, 감사합니다. 부피감은 엄청 다르죠? 근데 이게 지금 2.3kg로 무게가 똑같아요. 5파운드짜리. 체지방 모형과 근육 모형입니다. 네. 그리고 근육 모형의 자세히 형태를 보시면 결결이 근육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도 많이 오셨을 것 같아서 장조림 만들어 보셨어요? 네. 결결이 그 찢는 그 근육 있죠? 네. 그게 근섬유입니다. 다 이렇게 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근육이 이렇게 홀쭉한 근육이 빵빵하게 커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재료가 되는 단백질이 있어야 되고요. 맞아요. 수분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다고 근육이 이렇게 생길까요? 아니에요.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이 근섬유라고 합니다. 이 근섬유가 있으면 근육 운동을 막 하잖아요. 복근 운동 막 해보셨어요? 네. 대답이 약간 하여튼 하시면요. 아우 복근이 찢어질 것 같아 이렇게 합니다. 팔 운동도 막 덤벨 들고 막 하면 아우 막 팔이 찢어질 것 같아 막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근육이 손상되는 게 맞아요. 근섬유가 막 이렇게 찢어져요. 손상이 돼요. 그러면 이때 내 몸에 위성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마치 줄기세포처럼 뼈대를 막 만듭니다. 뼈대를 막 만들어서 이때 단백질을 내가 평상시에 잘 먹었다면 단백질이 소화되면 아미노산이 돼서 아미노산들이 여기에 마치 콘크리트처럼 막 들러붙어요. 그래서 근육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요소가 없으면 근육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 자, 근육을 만드는데 없으면 안 될 거. 뭐가 꼭 있어야 된다? 휴식. 네. 쉬지 않으면 안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이 근육이 더 만들어지는 거를 리빌드라고 합니다. 재생이라고 하는데 재생이 되려면 쉬고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 재생이 이루어지고 복구가 일어나요. 그래서 쉬지 않으면 만약에 이렇게 막 근육이 찢어진 상태에서 계속 운동을 하잖아요. 계속 찢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이 재생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육 운동할 때 하루는 상체, 하루는 하체. 네. 오늘은 복근, 내일은 등 운동.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복근은 매일 해도 뭐 상관없다고 하기도 해요. 재생되는 시간이 워낙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충분한 뭐가 필요하다? 단백질, 수분, 운동, 휴식까지 모두 있어야 내가 원하는 뭘 만들 수 있어요? 근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게스트 정우준 코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우리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자, 허벌라이프 7년차 웰니스 코치 개팀 멤버 정우준입니다. 제가 스페셜 게스트로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제가 행사에서 우리 정우준 코치님 뵐 때마다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네. 언젠가 근육과 단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 코치님과 꼭 함께 실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에게 되게 팁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초대를 드렸고 흔쾌히 응해주셔서 나와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트 채널을 저도 평소에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허벌라이프를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는지, 이렇게 몸이 좋으신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저는 이제 몸이 좀 어려서부터 약했던 아이였는데 이렇게 건강을 찾으려고 운동도 시작을 했었고 직장 다니면서 운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보디빌딩 선수까지도 되게 되었었고 2016년에 허벌라이프 그 코치님들의 운동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트레이너들 몇 명이 초대를 받았고 제가 그 자리에 이제 참석하면서 허벌라이프의 인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에도 대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고 가장 최근에 나가셨던 대회는 혹시 어떤 대회일까요? 제가 이제 그 전에는 보디빌딩 대회를 많이 출전을 했었는데 이제 비즈니스 시작을 하면서 다른 분들의 몸을 가꿔드리느라고 잠시 대회는 이제 쉬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그 아는 지인으로부터 좀 초대를 받아서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이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디빌딩 분야에서 의정부시 대표로 출전을 해서 운이 좋고 또 감사하게 또 은메달을 또 의정부시 대표 은메달의 몸을 네, 감상을 하셨습니다. 네. 또 지금 몸매가 너무 좋으셔서 뭔가 준비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뭐 운동은 예전에는 제가 365일을 운동을 3시간씩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운동은 주 한 2회, 3회 정도 이렇게 하면서 저희 제품 사용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운동하고 영양 섭취를 병행해서 지금은 이제 몸을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나이스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올해 10월에도 대회가 있다고 요청을 받아서 한번 허벌라이프에 또 명예를 걸고 또 한번 열심히 준비를 해볼 계획입니다. 네. 저희도 멀리서 응원을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실전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팁을 나눠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질문해주신 분들 직접 한번 질문해주시고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웰니스 코치 윤나리라고 하고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요새 근육을 많이들 갖고 싶어하고 늘리려고 하는데 하루 종일 근육을 늘리려면 단백질을 어떻게 배분해서 먹어야 되는지 또 운동할 때와 운동하지 않을 때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아까 우리 하트님께서 전에 강의에서 우리 개인에 맞는 단백질 양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체중에서 킬로그램을 뺀 나머지 그램 수를 쉽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좀 단백질 섭취가 귀찮아. 그래서 한 끼에 몰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60g의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몸이면 한 끼에 60g을 몰아서 먹으면 단백질 섭취가 잘 될까요? 저희 몸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한 번에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약 25g에서 한 35g 정도의 단백질을 소화 흡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3끼 식사에 나눠서 골고루 나눠 드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90g의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0g씩 나눠서 드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적재적소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고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 레벨이 제로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좋은 단백질 섭취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 내 몸에 있는 근육을 분해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단백질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저녁 식사 또는 취침 전에 단백질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자는 동안에 근육 세포들이 재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재료가 될 수 있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신다면 근육을 성장시키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회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서 아까 우리 하트님 설명해 주셨듯이 근육 세포가 손상이 되고 이때 필요한 재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그 타이밍, 그래서 근육 세포들이 문을 열고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근육 기회창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운동 직후 한 30분 정도 안에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운동 직후 한 30분 이내에 좋은 단백질과 다른 좋은 균형 잡힌 영양소들을 섭취한다면 근육 성장하는데 훨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명쾌하게 답을 해주셨고요. 다음 질문은 조금 비슷한 질문이라서 우리 함께 질문을 나누고 또 동시에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웨드키스 코치 전호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허벌바지 만난 지는 4년 정도 되었는데, 제가 예전에 이 만나기 전에 20대부터 저는 근육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봤고,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20대부터도 근육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근육을 채워서 좋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단백질도 몰랐고 이런 지금 허벌라피에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는데, 제가 고객 중에 그런 분이 있는데 20대인데도 근육이 잘 붙지 않는 고객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육을 만들고 싶고 근육을 잘 유지하고 싶은데 이제 근육이 이제 좀 등락이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근육이 흡수가 잘 되면서 유지가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도 지금은 이렇게 보디빌딩 선수로 이렇게 활동도 하면서 대회도 나가고 있지만, 사실 저 역시도 근육이 잘 생기지 않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도 그랬고. 에이, 거짓말. 진짜. 그래서,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나도 얘가 그래서 운동을 할 때 근육 성장이 같이 운동을 하는 후배들이나 친구들에 비해서 더디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사실 근육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겠죠. 아까 우리 하트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운동이 당연히 동반돼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양질의 단백질 섭취라든가 충분한 수분 섭취, 휴식, 이런 조건들이 다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앞에 저 모형을 보시면 뭐 드릴까요? 근육 드릴까요? 지방 드릴까요? 근육을 네. 꽤 무겁네요, 이게. 이 근육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색깔을 보세요. 빨갛죠? 근육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혈관 덩어리다. 그래서 이 속에는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지나가고 있고요. 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붉은 모양이고, 지방을 보시게 되면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이 붉은 근육을 내가 더 증가시키고 싶다. 그러면 혈관 관리를 같이 먼저 해주시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해주신, 그리고 이렇게 좀 흡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단백질을 좀 잘 내 몸에 흡수를 시켜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 이제 단백질을 우리가 흡수를 했을 때 좀 몸에서 이것들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또 간을 통해서 근육 세포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런 대사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사 기능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B군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더 근육 성장하고 단백질을 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 몸에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리프토프, 그래서 좀 단백질 섭취할 때 리프토프를 이런 측면에서 좀 사용하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저도 실제로 리프토프를 하루에도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잘 사용을 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고요. 또 나이톡스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웰리스 코치 최면입니다. 저는 이제 60대 이상 약간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약간 체중 감량보다는 근육이든 체중이든 늘려야 되는 분들에게, 특히 근육의 중요성은 알고 단백질의 중요성은 아는데 이게 잘 드시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효과적인 근육 증량을 위한 단백질 섭취 방법, 그런 것들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단백질을 평소에 잘 섭취를 안 하시다가 단백질을 이제 처음에 이제 섭취를 하시게 되면 잘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 실제로 저희 클럽에도 그런 회원님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양의 한 절반 정도부터 저는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포뮬러 1이라든가 리빌드 스트렝스 같은 것이 이 2스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께는 물을 좀 넉넉히 넣어서 1스쿱 정도부터 연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 이제 제안을 해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몸에서 이제 단백질을 이제 소화 흡수하는 효소 기능이라든가 이런 소화 흡수 기능도 좀 좋아지면서 이분들이 차츰차츰 단백질에 대해서 이렇게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몸으로 바뀌시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좀 늘려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간은 이제 그분의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보시면서 소화되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불편함 정도를 이렇게 체크해 가시면서 이렇게 좀 1스푼 정도를 내가 좀 충분히 편안하게 드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2스쿱으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좀 피드백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웰리스 코치 정진아입니다. 단백질 흡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어떤 식습관을 가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방금 답변 들으신 대로 유사한 이제 내용인 것 같아서요. 작은 양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적응 기간을 갖고 보통은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람에 따라 또 더 시간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스쿱 정도, 절반 양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반 스쿱, 4분의 1 양으로 시작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문제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양부터 점차 늘려가시는 정량으로, 그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궁금한 점들 좀 풀어보고 있는데요. 우리 김남규님. 네, 안녕하세요. 웰리스 코치 김남규입니다. 우선 저는 처음 질문이 60대 어르신분들께서 그래서 이제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단백질을 먹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그럼 반대로 저희 이제 단백질이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께서 효소 체계가 필요하다 하셨잖아요. 효소 체계를 잘 생성하기 위해서 거의 혹시 코치님께서 추천해 주시고 싶은 제품이 있으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래서 단백질을 이제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 대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비타민 B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뮬러 2 멀티비타민 무기질 컴플렉스라든가 리프토프를 같이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우준 코치님께서 실전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본인의 몸을 직접 만드셨고, 우리 관리해 주시고 계신 고객분들께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셔서, 저는 이론만 빠삭하지만 실전에 강한 우리 정우준 코치님을 모시고 오늘 Q&A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실까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생각났는데 꼭 요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내려가고 싶어서, 사실 저는 이제 34살 때부터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운동에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때 제가
이런 단백질 제품들을 같이 사용을 하면서 그때는 단백질의 이런 원리라든가 왜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단순히 그냥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단백질을 먹는 정도로 알고 제가 그런 시중에 많은 단백질 제품들 또는 해외에서 유행하는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좀 불편함도 많았었고요. 제가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저도 이제 우유를 잘 못 먹는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리빌드 스트렝스를 이제 처음에 그 모임에서 제가 이제 알게 되었고 리빌드 스트렝스를 운동 끝나고 사용을 하는데 너무너무 제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굉장히 일단 맛이 굉장히 좋고요. 속이 굉장히 편안하면서 인위적인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이거는 친숙한 정말 어떻게 보면 핫초코 같기도 하고 이런 맛을 처음으로 느껴봤었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 근육이 성장되는 느낌이 너무너무 차별화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리빌드 스트렝스를 쭉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약간 지구인이 만든 것 같지 않다. 15년을 제가 그런 비슷한 단백질 제품들을 먹어봤는데 지구인이 만든 게 아니라 저 외계의 문명이 지구인에게 선물로 주고 간 것이 아닌가 하는 너무너무 차별화되는 느낌을 받았고 아마 거기서부터 제가 허벌라이프의 이 눈에 하트가 켜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리빌드 스트렝스를 잘 사용을 하면서 제 몸과 또는 저와 인연이 된 고객분들에게 이렇게 건강을 전달하고 이렇게 오늘도 행복하게 또 코치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생생한 경험담 나눠주신 정호준 코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말 효과를 보신 거를 얼마나 나누고 싶어 하는지 그 진심이 좀 느껴지는 그런 스피치였는데요. 또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질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답변을 좀 드려볼까 해요. 네, 안녕하세요. 웰리스 코치 정선영입니다. 저도 이제 단백질 필요 요구량을 항상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요? 라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 조금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백질을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고객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식단 일기를 한번 써보시면은 내가 단백질을 얼마나 못 먹고 있는지를 아마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닭가슴살 먹으면은 단백질을 오롯이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4분의 1밖에 단백질 함량이 되지 않았어요. 우유 한 잔을 먹어도 200ml를 마셔도 7g 정도? 100ml에 3.5g이니까 7g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식단 일기를 빈 종이에 그분이 하루 동안 드시는 음식을 쫙 적은 다음에 요즘에는 검색하시면 단백질 함량 같은 게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하루 동안 얼마나 먹는지를 딱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추가로 먹어야 되는 단백질 양이 얼마인지 그분의 체중에다가 그램을 딱 붙여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추가로 이렇게도 걱정을 많이 하세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간이 나빠지는 거 아니야? 네, 막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자, 제가 급성 간염과 간경변증의 식사요법의 단백질 섭취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식사요법이고요. 그래서 체중 곱하기 1.5에서 2g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단백질이 더 많이 요구될 정도로 유언비어라고 하나요? 잘못된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다고 해서 절대 어떤 건강 문제를, 특히나 간 쪽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요. 오히려 간이 손상되었을 경우에 더 충분한 단백질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 예외인 경우도 있어요. 아주 극심한 질환을 겪으실 때 일시적으로 단백질을 전혀 섭취 말아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의사분들께서 그 사실을 충분히 알려주실 거예요. 그 안내에 따라 따르시면 되겠고요. 대신
평생 단백질을 안 먹어야 되는 사람?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또 통풍인 사람은 단백질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풍이 더 심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한데요. 이 통풍이 문제가 되는 거는 요산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근데 어떤 단백질 식품 중에서는 이 요산이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 식품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단백질 식품은 좀 피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요산이 많지 않은 단백질은 오히려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산이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 식품은 뭐가 있냐면 내장 종류, 그리고 생선류의 요산이 많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양으로 들어있는 거는 콩이나 고기류가 되겠고요. 요산이 많이 생성이 안 되는 식품류는 달걀과 우유와 곡류와 치즈 이런 것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중에서도 만약에 그런 요산의 대사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단백질 쉐이크를 드시고 싶다 그러면 포뮬라 1보다는 포뮬라 1 스포츠 혹은 리빌드 스트렝스 같은 우유 단백질로 만든 단백질 제품을 추천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안심하고 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단백질을 가열하면 독소가 생성되거나 단백질이 파괴되나요?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저희가 막 단백질 빵 같은 걸 간식으로 만들어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요. 단백질은 가열했을 때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드시면 되겠고요. 독성 물질 같은 거는 너무 태운다거나 이랬을 때에 문제시 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단백질 식품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채소도 마찬가지죠. 태워서 먹는다면 당연히 독성 물질을 갖게 되겠죠. 근데 일반적인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단백질과 근육에 대해서 저희가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하트는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저희 다음 편 또 오프라인 하트에게 물어봐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때 또 신청해 주실 거죠? 네. 네, 저희 오늘 선물 마음에 드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저희는 더 바랄 게 없고 너무나 기쁘고요. 저 말고도 이렇게 우리 유튜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는 우리 주변의 스태프분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프라인 하트에게 물어봐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